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생일상 베이징에서 받을지 중국에 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착수했다는 일정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점도 이례적, 방중단 규모도 파격적. 일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용도자 김정은 동측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리설준 리오사와 함께 1월 7일 오후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북중, 북미 간 교류가 서로 선순환해서 하나의 관계 발전이 다른 관계의 진전을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 시각으로 오전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 지금 특별 열차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이 지난 3차례 중국 갔을 때는 중국이 떠난 뒤에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도착도 전에 공식 확인을 해줘서요. 이 예전 같지 않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평가했던 것처럼 북쪽이 정상국가로 뭔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에는 부인을 대동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보면 리설트 여사를 같이 대동하고 지금 같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마 계기로 보면은 지난번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이제 싱가포르 야경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게 거의 실시간으로 북쪽에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국가 정상으로서 보일 수 있는 행보, 또 그걸 전하는 소식들이 과거에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도하는 방식에서 큰 시차가 없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붙어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타이밍이 공교로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진척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장소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하루 뒤에, 하루 뒤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 12시간 시차 정도밖에 안 나는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소식이 지금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뭔가 계획적으로 지금 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만난다고 하는 게 북미 정상회담 전에 사전에 조율하는 성격, 또 중국의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이징의 김정은 위원장 지금 마치 미국을 보란 듯이요. 끈끈한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과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홀가분해서거나 아니면 애써 태연한 척하는 거거나. 자, 지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해온 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핵 리스트와 관련해서 상당한 압박을 이제 가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는 일단 답을 가지고 와야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계속 대북 제재 또 강화해 왔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날짜만 남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북미 간의 얘기가 상당히 진척이 돼서 그러니까 미국에게 내줄 것을 이미 이제 다 내준 상황. 이어서 홀가분하게 이제 간 그런 그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마지막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 단판을 이제 남겨둔 상태에서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중국과의 우호를 과시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그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중국을 가곤 했었죠. 장혜찬 평론가님, 더더군다나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축하 연회까지 벌어질지 최고까지 보면 이유가 각별하더라고요. 네, 뭐 지난번 이제 3월에 1차 방중했을 때 같은 경우도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뭐 환영 만찬을 주재하면서 외국 국가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만 여는 연회장을 열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열차가 도착하자 뭐 수십 대의 사이드카가 기다리고 있고 상무위원급이 나와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 아시아 영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카드를 위해서라도 북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생일 잔치는 아니더라도 성대한 연회를 열어줄 것 같고요. 근데 생일 잔치라는 형식을 빌릴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별도의 공휴일이나 명절로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생일 잔치를 안 하는데 중국에서 생일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기보다는 성대한 극진한 환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주목해야 될 건 항상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다음에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으로 가서 방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3번에 모두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일정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못 가면 대신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가서라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 북미 회담의 마지막 의제를 조율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식의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이전에 중국에 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힘을 빌려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뭔가 지지 않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에 간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어줄 카드를 다 정해놓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내주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동맹국인 중국에게 확약을 받고자 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만약 별도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백기를 든 상황에서 이번 방중 자체는 뭔가 비핵화의 마이너스 효과라기보다는 2차 북미 회담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추측은 무성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북한의 협상력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존재가 있는 나름대로의 특유의 영향력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갔을지 여야는 일단 환영 그리고 비관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듣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가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북한은 중국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돼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가 이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중국이 왜 끼어드느냐? 아니다. 중국이 오히려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당 간의 상이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자 이제 그러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베트남이 손들고 나왔던데 가능하겠습니까? 베트남을 굉장히 유력하게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를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뵀을 때도 이미 베트남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베트남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유치하겠다 이런 뜻을 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런 뜻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몽골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 나라들이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통점은 북측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이냐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되다가 뭐 평양이다. 아니면 판문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결국 싱가포르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로 선택한 곳도 제3국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북측과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 곳. 이런 곳들이 주로 선택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아주 많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북미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미국 자국내 영토에서 회담이 열리기는 북쪽에서 거부하고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3국이라고 하면 기왕이면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한 곳이 선택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